오늘 할 얘기는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심리적 분석에 대해서 스타트 이어의 이제 심리적 분석은 뭔지 스텝 1에서 얘기해 줄 만한 내용들. 나중에 이제 스텝 3 가면 이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제가 심리적 분석을 좀 더 깊이 있게 심화 과정이라고 하면서 이 작전주와 이 급등주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매매법을 도출을 해내는 그런 것들을 이제 알려주긴 할 텐데, 지금은 스텝 1, 이제 완전히 이 초보 관점에서 작성된 이제 문서다 보니까 그런 교재인 거지, 교재 자체가. 그래서 이제 최소한 요것 정도는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으로, 일단 심리적 분석이라고 하면, 돈이라고 하면 거래량이고, 사람, 사람이라고 하면 이제 또 사람이지만 내가 경쟁을 해야 되는 세력들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나서 또 이제 시간에 대한 생각을 또 안 가질 수가 없지. 내가 스캘핑을 할 건지, 아니면 스윙을 할 건지, 아니면 뭐 중장기 투자를 할 건지, 그거에 대한 이제 생각들. 시간은 일반적으로 이제 추세선을 가지고 한번 바라보는 거지. 그래서 이제 크게 돈, 사람, 시간, 요 세 개에 대한 이제 얘기를 시작해 나가는 게 심리적 분석이라는 거지. 그래서 거래량과 세력과 추세선에 대한 생각을 좀 가져가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 돈이라는 거는 그 액수가 정보의 질을 나타낸다. 이거는 좀 기억을 하고 있는 게 좋을 것 같고. 이 거래량에 대한 생각을 가져갈 때는 유통주식수 잊지 말아야 되고, 유통주식수가 적은 종목들은 초보일 때는 안 건드는 게 낫지 않겠나라는 생각인 거지. 만약에 이제 네가 어떤 종목을 건드렸는데 네가 이제 샀는데 아이고 이거 거래량이 미달인 종목이었네. 그러면 손절하지 말고 언젠가는 날아간다는 거지, 그지? 언젠가는 날아가. 그 날아가는 타이밍을 잘 잡아서 그때 그냥 팔면 되는 거지. 예를 들면 그게 남양유업 이제 우선주가 이제 그런 케이스였던 거고, 이렇게 점상을 갈 가능성도 있는 거고, 그지? 아니면 그냥 이렇게 급등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게 차트가 이렇게 밀린다라고 했을 때, 내가 얘기하는 항상 기준점이라는 게 있잖아, 그지? 그래서 최고점을 기준으로 6개월 정선 돌파를 보거나, 그래서 두 번째 고점을 기준으로 해서 뭐 한 달, 두 달, 세 달 정도, 그지? 물론 한 달 정선 돌파를 기준으로 해서 내가 물타기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지? 그리고 나서 실패를 했다 그러면은 한 달, 두 달, 세 달 정기 돌파를 통해서 또 물타기를 할 거고, 이것도 실패를 한다 그러면 6개월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쪽은 이제 5개월짜리였던 거고, 뭐 이쪽에서는 살 수는 없었겠네, 그지? 이때 이후로는. 무슨 얘기인지 네. 이해되지? 그래서 여기서 이제 평단가를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이런 랠리를 경험을 하면 뭐 이때 털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매매법은 동일한 거야. 매매법은 항상 어떤 종목이 됐든, 그리고 네가 이제 떤 종목을 딱 봤는데 그 종목이 적자야. 그럴 수도 있잖아. 그렇지만 매매법은 항상 동일하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적자가 굉장히 심하게 발생을 했어. 그지? 이 로셀이라는 종목. 그래서 역대 차트를 봤더니 이렇게 역대 차트를 이렇게 봤더니 어, 저점이 오른쪽에 있는 종목인 거지. 그러면 이제 저점이 오른쪽에 있다는 얘기는 지금 지하실이라는 거잖아. 그지?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해가지고 여기까지 밀렸는데, 여기서 이제 지하 1층이 이미 발생을 한 거고, 그지? 그리고 나서 여기가 깨져서 무너지면서 여기가 지하 2층이 된 거고, 지하 3층이 됐고, 지하 4층이 됐고, 지하 5층. 여기서부터 이제 지옥이지. 그지? 지옥 1층인 거고, 지옥 2층, 지옥 3층. 뭐 이렇게 갔던 종목인 거예요. 그래도 매매법은 동일하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저점을 기준으로 이 오른쪽 차트를 분석하는 개념이잖아. 그지? 그래서 내가 어떤 종목이 됐든 지금 이제 오늘 시점 기준으로 이
고점끼리만 연결을 하는 게 저항선 개념이고, 이 저항선을 기준으로 이제 이 오른쪽으로 이제 더 내리긋는 거지, 그지? 이 이후에 얘도 보면 한 달, 두 달, 여기가 이제 3개월이라고, 그지? 3개월 저항선 돌파를 하면서 날아가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지. 그지? 내가 이제 이 타이밍에, 이 오른쪽 타이밍에 내가 샀다. 저항선이 이렇게 돌파를 해서 이날 사는 거지, 이날. 그지? 가격대는 요 정도 가격대에서. 샀다 그러면, 뭐, 꽤 짭짤한 수익을 얻어낼 수도 있는. 그래서 이 3개월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실적하고 이제 연관지어서 생각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제 실적이 3개월에 한 번씩 이제 나오니까 실적 개선 가능성이 이제 생긴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도 되고, 더군다나 이제 외인이 한 한 달 정도 이렇게 사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면 한 달 정도부터는 나름 의미 있는 차트를 이제 가져갈 수도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이 항상 매매하는 방법은 뭐 동일한 거야. 내가 뭐 하나가 안 맞아도 이 매매하는 방법론에 대해서는 동일한 방법을 가져가기 때문에 뭐 문제는 이제 쫄린다는 게 문제인 거지. 저거 타이밍에 내가 돈을 기존에 뭐 한 5배 또는 7배 막 이런 식으로 사야 되는데 살 수 있냐. 그리고 이제 샀다가도 그게 페일 났을 때 손절을 쳐야 되는데 손절을 또 일반적으로 못 치니까 그게 이제 좀 문제가 되는 거지.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서 얘기를 하는 거는 심리적 분석이고 심리는 이제 돈과 이 돈에 대한 얘기, 특히 이제 유통주식수와 특히 이제 호가창에서 심리가 이제 발생되는 부분들이 이런 거지. 밑에 매수세가 좀 세 보이면, 그지? 이건 허수지, 사실. 매매를 하려고 하기보다는 이 사람들은 주가 방어를 하고 싶어 하는 거지. 이 밑으로는 주가가 안 떨어졌으면 좋겠다. 근데 이걸 믿고 내가 여기서 사면 안 된다라는 거야. 무조건 사는 거는 좀 반대. 주가 위치를 확인하고 사야 되겠지. 그리고 나서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는 사람. 여기서 얘기하는 사람은 기관과 외인과 개미지. 개미들 중에서도 이제 좀 돈이 많은 그런 사람들을 이제 보통 세력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 사람들이 주포로서 작용을 하냐 안 하냐 그거를 찾는 게 시총인 거지. 이제 시총을 기준으로 해서 5천억 미만의 기업은 개인들도 장난을 칠 수가 있고 5천억 이상의 회사들이라고 해도 개인은 장난치기가 힘들겠지만 외인과 기관들은 장난을 칠 수가 있다라는 거지. 이제 말은 그럴듯하게 하지. 미래에 이 회사가 좋아질 가능성이 엄청 많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산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렇지만 개뻥인 거지. 그러다가 산패되는 종목을 수두룩 봤으니까. 그 다음 얘기는 이제 시간에 대한 생각인 거고, 시간. 여기서는 이제 추세선인데, 추세선 중에서도 경기 지지선에 대한 개념을 좀 정확하게 잡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기서는 좀 예제를 많이 넣었지. 이렇게 서로 다른 예제. 그래서 지하실에 있는 종목, 좀 전에 본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역대 최저가가 오른쪽에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되게 좀 안 좋은 종목이라는 거고, 그러니까 이 초보가 살만한 종목은 예제 1번밖에는 없는 거야. 초보자들이 살만한 종목은 예제 1번인 거고, 좀 경험이 있는 사람들, 또는 이제 경험을 쌓고자 하면, 맥스 100만 원? 그 정도로 시작을 하는 게 좋은 게 이제 신규주 이쪽인 거지. 그래서 신규주는 한번 처음에 살 때 한 100만 원 정도? 맥스? 그 정도만 좀 샀으면 좋겠다. 사더라도. 그리고 지하실에 있는 종목들도 사더라도 100만 원 정도? 1차 매수는 그 정도만 했으면 좋겠다. 처음부터 1000만 원, 막 2000만 원, 막 이렇게 넣는 것보다는. 그리고 이제 기업 합병이나 분할 또는 감자 이런 대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제 중간에 거래 정지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차트에 왜곡이 생긴다는 거지. 그래서 차트에 왜곡이 생기면 그 이전 차트들은 그냥 삭제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농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농심과 농심홀딩스로 이렇게 분류가 되는 그런 예제가 뒤에 있었던 거고, 우량주 예제는 사실 대표적인 삼성전자가 있기 때문에 그지? 우량주면서 중간중간 이제 성장성을 띠는, 그래서 이제 성장주였다가 우량주로 갔다가 또 성장주였다가 또 우량주로 갔다가 막 이런 종목들이 있는 거고. 그러면 내가 이제 이 경기 지지선의 기준을 어떻게 잡을 거냐라고 했을 때, 이 오늘 날짜 기준으로 지난 3년간 경기 지지선은 여기서부터 여기인데, 얘를 도출해내기 위해서 역대 차트를 보는 거고, 역대 차트에서 이 저점끼리 무조건 연결을 해서 이 저점을 연결한 이 선 밑으로는 주가가 형성이 되면 안 되는 거라고. 절대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우상향되게만 무조건 그리는 개념인 거지. 그랬을 때 그렇게 그려서 나온 제일 마지막 선에 지난 3년 정도. 왜? 전기전자 업종이기 때문에 이 전기전자 업종은 한 3년에서 한 5년 정도 이렇게 바라보면 되는 거고. 다음으로 얘기할 게 이제 이 카카오 게임즈 같은 이 신규주 오늘 날짜 기준으로 지금 여기가 10월이니까 1년이니까 중장기가 아니라 장기였던 거지. 장기 지지선이 경기 지지선 역할을 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최저점이 어디냐, 얘를 먼저 찾아야 되는 거고, 그래서 10월 27일이 이제 최저점이었던 거지. 그래서 우상향되게 그리면 되는데, 이 위에 그리는 이 선은 장기 지지선이 되는 거고, 확정인 거지. 장기 지지선. 그렇지만 경기 지지선은 뭐냐라고 했을 때, 직선인 얘를 그리는 거라고. 아직 얘는 경기 지지선이 없는데, 만약에 경기 지지선이 발생을 한다면 가상의 경기 지지선을 최저점을 그린 기준으로 그리는 게 좋다. 목로 같은 경우에 저점이 오른쪽에 있는 거지. 저점이 오른쪽에 있고 고점이 왼쪽에 있는 경우에 일단 경기 저항선 같은 경우에는 두 개가 이렇게 존재하는 걸 볼 수가 있는 거고, 경기 저항선 1과 경기 저항선 2지. 얘가 두 번째고. 그래서 향후 주가는 이 경기정선 1과 이 경기정선 2 사이를 왔다 갔다 할 거다. 요 사이를. 네. 그런 생각으로 접근을 하는 개념이 되는 거고. 사실 경기 지지선은 아까 신규주처럼 이 저점이 여기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직선을 그릴 수밖에 없는 거지. 여기까지도 뭐 큰 문제가 네. 없을 거고. 그리고 이제 다음에 보려고 하는 거는 이제 기업 합병 분할이 일어났던 이제 농심이었던 거지. 그러면 이 밑에 있는 이 파란 선을 기준으로 그리는 게 아니라 이 위에 있는 이 빨간 선을 기준으로 그려야 된다는 거지. 이 왼쪽 차트는 삭제를 시켜버려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레이지 처리를 했던 거지. 숙제를 이렇게 냈는데 되게 잘해 갖고 왔지. 아주 대만족이었던 거고. 그래서 오늘 날짜 기준으로 경기 지지선을 그리면 경기 지지선이 가격이 좀 낮아지는 현상을 볼 수가 있는 거야. 시간이 더 지나면 이 갭은 더 커지겠지. 그지? 그래서 이걸로 바라봤을 때는 저점일 수도 있는데 이 밑에 이 위에 있는 빨간 선으로 봤을 때는 이제 저점이 아닐 수도 있는, 그래서 왜곡된 현상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음. 여기는 이제 제외되는 종목들에서 설명을 했던 거고. 그래서 어, 오늘 하려고 하는 거는 이제 증권통에서 이 위에서 얘기한 돈, 그 다음에 사람, 그리고 시간에 대한 생각들이 어떤 식으로 설정을 해야 될 것 같냐. 이 1번 J와 K, 어제와 그제, 일봉 전이니까, 이봉 전이고, 어제와 그제 거래량이 2만 주 이상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2만 주라는 표현은 내가 오늘 시점 기준으로 이 종목을 팔 때 최소 2천만 원 이상 내가 들고 있다라고 했을 때 그거를 팔 수 있냐? 그거에 대한 이제 퀘스천 마크인 거지. 그래서 평소 유통 주식 수가 얼마나 되냐? 그리고 평소에 체결된 거래량을 기준으로 이제 판단을 하려고 했던 거고,
어, 사실 얘는 얘를 보려고 하는 건 아니지. 이거를 보려고 했던 건 아니고, 실제 거래량을 봤을 때 내가 그 거래량을 봤을 때 평소 거래량을 보려고 하는 거야. 평소 거래량. 그러면 이렇게 거래량이 터진 애들은 난 버리고 싶은 거야. 거래량이 터진 애들 다 버리고 싶은 거지. 그래서 이렇게 지금 거래량이 막 커지고 있는데 지금 어제 거래량과 그제 거래량을 보면 평소 거래량 대비 10배가 넘어. 네. 어떻게 보면 한 10배 가까이 되나 지금? 얘가 지금 거래량이 744%가 떴는데 어제 거래량도 만만치 않거든. 그제 거래량 대비 300%가 떴거든. 이날. 이날만 해도 300%야. 그러면은 3 곱하기 7을 해야 되는 거잖아. 21배라고. 거래량 터진 게 지금.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되는 거라고. 네. 21배 거래량이 터졌는데 이 거래량은 왜곡된 거래량이라는 거지. 내가 보는 관점에서는. 평소에는 이 정도밖에 거래가 안 되는 거야. 재수 없으면 뭐한 17만 주 정도 거래가 되는 거야. 근데 이 17만 주를 거래를 했을 때 적당하냐? 예를 들면 이 거래량이라는 게. 그러면 내가 17만 주를 거래를 하는데 17만 주야. 근데 가격이 한 280원 정도밖에 안 되는 거지. 그럼 곱하기 280원 해야 되는 거잖아. 그럼 이게 2천만 원이 나오냐?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나오지, 물론. 근데 내 물량은 2천만 원이라고. 2천만 원을 팔 수 있냐라고 했을 때 다른 사람들도 파는 걸 생각을 해야 되잖아. 못 판다는 얘기야. 쉽게 얘기하면. 어? 그리고 내가 사고 싶을 때 예를 들어서 내가 1,000만 원어치를 물타기를 해야 돼. 물타기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라는 거지. 이 거래량이 요거밖에 안 나오면. 근데 사실 17만 주면 아까 얘기한 2만 주보다 높아. 근데 이 가격의 왜곡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진 거거든. 그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1,000원 정도다 그러면 곱하기 곱하기 한 4 정도 한다고 치면 그러면 한 1,000원 정도 되는 거잖아. 그러면 이 종목을 기준으로 해서는 한 2천만? 아닌데? 2억 주? 그지? 2억 주 정도는 평소에 떠야 내가 들고 있는 한 2천만 원 정도를 실시간으로 팔 수가 있는 거지. 손해 안 보고. 그래서 평소 이렇게 지금 한 2억 주 정도 떴으니까 이제는 상한가라서 좀 의미가 없긴 2억 하지만 주가 아니라 2억 원. 2억 원. 평소 거래량이 한 그 정도는 돼야 된다는 거지. 그거에 한 10분의 1 정도? 그것도 2억 원도 좀 부족한 것 같아. 내가 생각할 때는. 지금 보려고 하는 게 그 가격이라고. 내가 기준점은 2천만 원 정도를 기준점으로 잡은 거고. 왜냐하면 소형주는 2천만 원까지만 내가 사기 때문에 기준을 그렇게 삼은 거야. 그리고 그 이상, 중형주 이상은 거래량이 미달되는 종목이 거의 없거든. 이해됐지? 네. 지금 이 부분. 그리고 1,000원 미만은 내가 사지를 않잖아, 아예. 그지? 적자가 발생되면 그때 동전주로 바뀌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은 1,000원 미만의 종목은 거의 발생을 안 할 가능성이 높고, 그러니까 아까 좀 전에 예제는 좀 잘못된 예제지. 로셀 같은 거는 아예 접근 자체를 안 하니까. 왜냐하면 재무에서 적자가 났다 그러면 날려버리잖아. 유보율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얘는 우리 거래대상 종목 자체가 아닌 거지, 사실. 그래서 S1에 있는 이런 거래대상 종목들을 보면 제일 싸다 해가지고 이제 900원짜리, 950원짜리 이런 애들이 튀어나올 수도 있어, 물론. 근데 우리는 재무에서 걸러내는 거잖아. 그지? 이 5년 정도 흑자여야 되는데 지금 적자가 지금 3개가 보이는 거지, 연간에서. 분기에서도 지금 적자가 바로 보이고 여기도 한 5개 정도는 흑자였으면 좋겠다. 이 두 룰을 다 어기고 있는 거고 유보율도 부족하고. 그지? 그러니까 이런 거에서 다 걸러진다는 거지. 지금 보면. 또 다른 예제가 하나가 더 있었지. 이 A 프로젠.
얘 같은 경우에도 바로 재물을 보면 여기 바로 적자가 그냥 보이는 거지 그냥. 네. 예, 분기도 그렇고 연간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거래 대상이 물론 이제 이쪽 MACD 쪽에서는 떴을지 몰랐어도 이 시그널 1, 2, 3, 4, 1에 떴던 거지 이 종목이. 그렇지만 일일이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기본적 분석부터 확인을 해나가잖아요. 거기에서 걸러내진다는 거지 이런 종목들은. 그래서 뜬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사는 게 아니고 또. 네. 그래서 이 의미를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 이런 얘기들은 사실 스텝2에 좀 더 디테일하게 나오는데, 조건 검색에 스텝2에 보면, 내 조건식에, 시그널 1 같은 경우에는 제일 싼 애들이란 말이야. 네. 그러면, 거래량이 어디 있어? 일봉전 거래량. 여기 있지, 거래량. 네. 아까는 2만 주였잖아. 네. 근데 지금 5만 주를 잡아놨잖아, 내가. 일봉전 거래량, 그지? 그리고 이봉전 거래량은 삭제할 수밖에 없었던 게 조건식이 지금 제약 때문에 이 T까지밖에 못 쓰잖아. 네. 조건식 제약 때문에 이봉전 거래량을 삭제시킨 거지. 네. 나는 더 넣고 싶어도 못 넣는 케이스가 되는 거고, 이거는. 이해됐지, 무슨 얘기인지? 네. 그리고 시그널 2로 가면, 일봉전 거래량은 아까, 어딨어? 일봉전 거래량이 2만 주. 네. 여기서부터는 이제 종가가 5천 원 이상 되면 2만 주 정도면 내가 한 2천만 원 정도를 들고 있다고 해도 털어낼 가능성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야. 이해됐지? 2만 주면 충분하다는 거지. 그러면 가격이 더 높아지면 그게 이제 시그널 3잖아요. 그지? 얘도 2만 주 이상으로 잡아놨네. 그지? 사실 좀 더 아니, 좀 더 낮게 잡아놔도, 적게 잡아놔도 상관없는 거지. 네. 근데 시그널 4에서는 확실히 만주로 해서 적게 잡아놓은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라고. 네. 왜냐하면 얘 같은 경우에는 10,000원 이상이거든. 10,000원에서 20만 원 사이. 10만 원. 응? 10만 아, 10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 음. 그러니까 이제 이 가격이 높은 종목은, 그러니까 현재가가 높은 종목은 거래량이 적어도 내가 2천만 원 정도 들고 있다는 가정하에 털어낼 가능성을 보는 거라고 지금 보려고 하는 게. 네. 이해됐지? 무슨 네. 얘기인지. 이 일봉전 거래량의 의미가 평소 거래량을 의미하는 거라고.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 거지. 그리고 52주 최저가 대비 어떻게 되냐? 나는 이제 심리적 저점을 보기 위해서 경기 지지선을 확인하는데, 그럼 두 번째 저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이제 포인트를 잡아야 되잖아. 최저점 기준, 두 번째 저점 기준으로 선 하나를 경기 지지선을 긋는데, 그 두 번째 저점이 52주 이내에 있다는 가정이 일단 필요한 거야. 없어. 그러면 이제 엿대는 거지, 사실. 근데 조건식을 이렇게 잡아낼 수밖에 없는 거야. 이거 외에는 다른 영웅문의 적당한 조건식을 선택을 못 하겠더라고. 없어. 그 여기에서는 내가 만든 지지선을 여기에서는 제공을 안 하기 때문에, 그리고 지지선과 저항선을 좀 적당하게 표현할 방법은 없다는 거지. 사실 이 L 조건 때문에 왜곡이 제일 많이 일어나는 거지. 그래서 실제로 보면 심리적 고점인 애들이 좀 많이 튀어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 조건식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 심리적 고점인데도 튀어나와. 저평가 매수 신호지. GRT 같은 경우에는 거래 정지를 먹었었나 보네. 아세아제지? 음. 예를 들면, 얘를 보면 저점은 지금 이제 역대 차트를 좀 보면 역대 차트가 이렇게 나왔어. 네. 그러면 이제 최저점이 여기니까 요 포인트를 기준으로 해서 내가 지금 위치가 저점이냐 고점이냐를 확인한다고. 네. 그러면 저점끼리 이렇게 연결을 하잖아, 그냥. 그지? 그래서 이 두 번째 저점을 기준으로 해서 또 저점끼리 연결하고,
또 이 세 번째 저점을 기준으로 해서 또 저점끼리 연결하고. 네. 그래서 맨 마지막 저점은 이거야. 음. 그래서 오늘 날짜 기준으로 한 3년에서 한 맥스 10년까지 보니까 얘가 이제 확정이라고. 네. 얘가 심리적 저점이라는 거지. 여기까지 떨어지면 사고 싶은 거야. 근데 지금은 굉장히 높잖아요. 네. 근데 52주를 기준으로 보면 여기잖아, 저점이. 음. 그지? 그리고 여기에서 37,000원이니까 아까 가격대를 보면 50%까지도 보잖아. 네. 문제가 여기서 이제 이 심적 고점인데도 불구하고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조건식 때문이라는 거지. 그렇다고 이 조건식을 더 이제 뭐 0% 이상 뭐 20% 이하 이렇게 잡을 수는 또 없거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외국인 지분율, 기관 지분율은 둘 중에 하나 샀으면 좋겠다. 네. 기관이든 외국인이든. 그 정도만 이제 확인을 하는 개념인 거지. 그리고 사실 그걸 보려고 하는 건 아니지. 그지?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최소 한 달 정도는 샀으면 좋겠다. 일주일 사는 거 가지고는 내가 진입을 안 하니까. 최소 한 달 정도 매집한 상태에 있는 그런 종목들을 건들기 시작하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네. 그것도 이해가 되지? 기관도 뭐 얘가 샀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좋다 그건 아니잖아요. 뭐 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내가 기관의 디지털 시그널을 확인하려고 하는 거고 그러면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는 거지. 그지? 한 주를 팔 수도 있고 뭐 네 주 정도를 살 수도 있고 뭐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이제 작전주의지 어떻게 보면 이런 게 다 심리라는 거지 결국에는.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정리를 한번 해봤고 다음 시간에는 실제로 세팅 어떤 식으로 들어가면 되는 건지 요 하나하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는 거지.